지금부터 선생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건 근무하면서 조금 알아줬으면 하는 약들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서 짚고 넘어갈 거고, 가능하면 본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물들이랑 이제 그 약물명 또는 상품명이 맞으면은 이것도 같이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볼 케이스의 약은 이제 하트펠류라고 부르는 심부전에 관련된 약들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아무래도 디지탈리스라는 약물이에요. 흔히 이제 강심제라고 불리면서 많이 사용하는 약이 이제 디곡신이라는 약물이고요.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배웠다시피 디곡신 하면 떠오르는 거는 천천히, 그리고 반면에 강하게 라는 말이 떠오를 거예요. 말 그대로 강심제라서 이제 심장 박동수는 줄여주되 심장을 세게, 심근수축력을 강하게 키워주는 약이고, 이제 디곡신 같은 경우에 어떠한 원리로 심근수축력을 증가를 시켜주냐, 이제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깥이 이제 혈관이고요. 안쪽을 이제 심근이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할게요. 여기에는 사실상 심근 안에 있는 세포들이고, 자, 우리 몸에는 혈관 중에도 혈관도 그렇고 심장 내, 그러니까 모든 세포 내에 여러 가지 전해질들이 분비가 돼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아무래도 보통은 이 소듐하고 포타슘일 거예요. 그러고 여기서 등장하는 이 심근 수축력, 모든 근육이 수축하기 위해선 사실 이 칼슘이라는 애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디지탈리스, 디곡신이 이 칼슘을 심근세포 내로 끌고 들어오면서, 심장세포 내로 끌고 오면서 심근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약을 사용을 하면 이 칼슘은 안으로 들어와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 소듐하고 포타슘도 같이 움직여요. 선생님들 이제 성인간호 시간에 배웠을 NAK 펌프. 사실 저도 몇 대 몇 비율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정확히는 이게 제 기억에 3대 2였던 것 같은데, NA 3개가 들어오면 포타슘 3개가 나간다. 2개가 나간다. 이런 식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자, 이 칼슘이 이동하면 같이 가는 친구가 있고 반대로 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같이 가는 친구는 이 포타슘, 반면에 반대로 나가는 친구는 이 소듐 친구인데, 자, 칼슘이 들어오니까 소듐은 어때요? 혈관 바깥으로 나가겠죠. 반대로 포타슘 같은 경우엔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적절한 비율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혈중 내에 포타슘이 떨어지면은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흔히 말하는 하이포, 패드가 적응이 안 돼서 하이포칼레미아라는 이제 저칼륨 혈증이 오겠죠. 이 디곡신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으로 저칼륨 혈증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러고 이제 주기적으로 만약에 디곡신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혈액 검사상에서 이렇게 그냥 부르는 일렉트로 판넬이라고 하죠. 일렉트로를 계속 주기적으로 팔업을 해주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일렉트로를 팔업해주면서 포타슘 수치를 봐주셔야 되고요. 이 하이포
칼레미아가 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요뭐 EKG 관련해서 부정맥은 제가 좀 나중에 분들이 조금 적응이 됐을 때 다시 설명드릴 거고,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건 심장을 천천히 강하게 뛰게 해주니까 서맥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장이 천천히 뛰다 보면은 이게 피로감, 위크니스라고 하죠. 피로감도 올 수 있고, 또 흔하게 발생하는 거는 흔히 너우지 앤 버미트, 오심과 구토가 증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하트펠루에서 두 번째로 또 많이 사용하는 약은 이제 카테콜라민이에요. 카테 제가 글씨가 잘 안 써져서 콜라민이라는 친구들이 또 있죠. 카테콜라민은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도파민, 두 번째는 도부타민. 네, 요렇게 두 가지를 볼 거고요. 첫 번째 도파민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카테콜라민이 어떤 식으로 심근 수축을 강하게 만드냐면, 이제 심근 안에 심근 안에 어떤 세포가 있냐면,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이 베타1 세포라는 게 있어요. 베타1 셀이 있고, 이 세포를 자극을 주게 되는데, 카테콜라민들이 이게 어떤 식으로 자극을 주게 되면, 우리가 아까 디지탈리스에서 봤던 칼슘 이온, 얘네가 심장 내로 들어오면서 수축을 자극시켜요. 수축을 올리게 돼요. 네. 이러한 원리로 카테콜라민을 사용을 하고, 첫 번째로 볼 거는 도파민이란 친구예요. 도파민. 이제 저희가 이 카트 안에도 있고, 저희 도파민은 요 근래는 직접 믹스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적고, 이제 상품화된 애 중에 도파 프리믹스라고 있어요. 요 제품을 보통 사용을 하고요. 이 도파 자체가 사용하는 용량에 따라서 효과를 조금씩 다르게 볼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는 원래 보는데, 간단하게만 좀 서머리로 잡고 넘어가면은, 저용량으로 사용할 때, 반대로 고용량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이 고용량, 저용량에 대한 기준은 책들도 다 다르고 이제 조금씩 다 설명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설명드리는 약의 기준은,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게, 네. 저용량의 기준은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공부해 봤을 때는 보통 5 마이크로그램 per kg, 이게 시간이 아니라 분이고요. 요 기준으로 해서 얘가 더 적은 경우를 저용량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고용량의 경우에는
이제 10 마이크로그램 per kg, 얘도 똑같이 민이고 이거보다 많이 사용하는 경우를 고용량으로 봐요. 그 중간 용량은 5에서 10 마이크로그램 정도 분당 사용할 때를 중간 용량으로 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저용량일 때 똑같이 베타 세포, 베타 1 세포를 자극하는 건 똑같은데 그 중에서 저용량일 땐 특히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이 베타 1 세포를 자극을 시켜서 심장의 수축을 증가시키게 되고, 당연히 심장 수축이 증가한다는 건 한 번에 짜내는 양이 많다는 소리겠죠. 그러면은 박출량을 늘려줘요. 한 번에 짜내는 양을 증가시켜 주니까 박출량이 늘어나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 심장에서 혈액을 잘 째는다는 건 이제 전신에 피가 잘 돈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키드니, 신장으로 가는 이 혈류량, 또는 뭐 여기서 표현하는 거는 관류량이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고요. 이게 증가해서 소변량이 증가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저용량일 때 사용하는 경우이고, 고용량 같은 경우에는 이 심장 내에는 베타 1 세포 말고도 이제 우리 몸에는 알파 수용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알파 수용체를 자극을 하게 되면 말초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여기서 혈압을 올려주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해요. 그래서 저용량일 때는 오히려 심부전, 하트펠류일 때 보통 많이 사용하고, 고용량일 때는 환자가 혈압이 떨어졌을 때 주로 많이 사용한다. 요 정도로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크게 근무하시는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도파민이랑 이름이 비슷한 도부타민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도부타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베타 1 세포도 자극을 하게 되고 베타 2 세포도 자극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베타 1, 베타 2는 제가 고혈압 약품 설명할 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비교적 도부타민이 임상적으로는 하트레이트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아서 더 선호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트펠류 때 보통 사용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이야기 드려주고 싶은 거는 하트펠류 때 이 아까 이야기 드렸던 뭐 디곡신이나 도파민, 도부타민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 약을 사용해요. 그 중에 하나 이뇨제도 사용을 하는데, 요거는 고혈압 약물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러고 이게 사실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부정맥 치료제거든요. 부정맥 관련해서 치료제인데 이게 크게 세 가지예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첫 번째로 볼 게 베타 차단제, 베타 블로커라고 하죠. 베타 블로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봤던 디지탈리스, 그냥 디곡신이라고 쓸게요. 디곡신이 여기에 해당하고, 세 번째로는 칼슘 채널 블로커,
CCB라고 부르는 칼슘 채널 블로커가 여기 요렇게 부정맥에 사용하는 약들인데, 사실 부정맥일 때만 사용하는 약들은 또 아니에요. 고혈압일 때도 사용할 수 있고, 하트 페일리어일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이 심장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혈압에도 문제가 생기고, EKG상 그러니까 하트 리듬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전반적인 심장 상태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연관돼서 같이 사용되는 약이에요. 이제 요거 그래서 부정맥 관련된 약도 고혈압에서 같이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쌤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약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고혈압 약을 볼 거고요. 고혈압 약은 조금 길어서 나눠서 설명을 좀 해볼까 해요. 첫 번째는 이뇨제. 이뇨제는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실제로 임상에서 많이 쓰는 이뇨제도 있고, 저희 본원에서 보는 이뇨제도 많을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사용하는 거는 이제 자주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삼투성 이뇨제 중에, 얘는 말 그대로 이제 혈관 바깥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그 수분, 소변의 삼투성을 높여서 같이 따라 나가게끔 만들어주는 친구고, 여기가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많이 쓰는 만니톨 돌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렇게 삼투성 이뇨제가 있다라는 거.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뇨제가 마찬가지지만, 사용할 때 환자 혈압을 조금 계속 팔로업 해주면서, 혈압이 낮으면은 주치의한테 보고하고 빼주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다음에 볼 거는 루프 이뇨제예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약이 저희가 흔히 LSX라고 부르는 라식스. 먹는 약도 있고 주사제도 있죠. 본원에서는 라식스 주를 쓰는 게 아니라 유리라세미주, 요거 이렇게 사용하고요. 루프성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장 구조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뭐 저기 근위세뇨관, 원위세뇨관도 있고 세뇨관도 부르는 게 다 다른데, 얘는 이제 세뇨관 전체, 세뇨관 전체에 관여해서 이제 말 그대로 한 번에 토탈로 쭉 다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저희가 소변에는 딸려 나가는 일렉트로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이 루프성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한 번에 쭉 다 내보내주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많이 나가는 게 NA랑 이 소듐이랑 포타슘, 이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 일렉트로를 주기적으로 팔롭을 해줘야 돼요. 요렇게 해서 라식스가 있다라는 거. 다음은 이제 세 번째로 볼 친구들은, 사람들마다 부르는 방식이 다 다른데, 저는 학교에서 배울 때 띠아지드계, 다이아지드계, 뭐 교수님들마다도 다 부르시는 분들이 다 달랐어서, 띠아지드, 다이아지드, 저는 그냥 띠아지드로 부를게요. 띠아지드계 이뇨제 약물들이고,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다이크로짓, 본원에서는 다이크로짓을 쓰고요. 보통 한 T를 다 사용하진 않아요. 처음에 보통은 0.5T를 우선으로 사용하고, 하루에 한 번 QD로 보통 사용을 하고, 다이크로짓,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루프성 이뇨제인 라식스는
테뇨간 전역에 이제 작용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띠아지드기에 있는 다이크로짓 같은 경우에는 테뇨간 중에서도 원이세뇨간에 작용을 해서 얘 같은 경우에도 소듐하고 포타슘을 일시적으로 계속 팔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팔롭하면서 이 수치가 변화하는 게 있는지 너무 떨어지진 않는지도 다 봐줘야 되고요. 그러고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이름이 붙여진 거는 칼륨 칼륨 보조 이뇨제예요. 네.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뭐 알닥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희가 알닥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피로닥톤이라고 부르죠. 얘네는 거의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사용되진 않고, 아까 말했던 라식스나 다이크로짓의 이제 보조 역할로 보통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칼륨을 보존시켜 주곤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루프성 이뇨제라든지 아니면은 저 티아지드계 이뇨제의 부작용 중에 포타슘이 빠지는 거를 막아주려고 사용해 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렇게가 있고, 다음으로 볼 거는 지금 시간의 마지막 그 항고혈압제 치료제고, 이제 ACE 이니비터, 그리고 ARBS라고 부르는 약들이고요. 둘이 사실 작용은 비슷해요. 작용은 비슷한데 이 AC 이니비터와 ARBS가 작용하는 원리가 조금 다르거든요. 이 이니비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RAAS라고 부르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이 작용에서 저희가 잘 기억이 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안지오텐신 1이 2로 작용을 해야지 이제 알도스테론이 나오면서 혈압을 올려주거든요. 근데 이 1에서 2로 바뀌는 과정에 변환 효소가 있어요. 이 변환 효소를 방해를 시켜줘서 안지오텐신 1이 2가 안 돼서 알도스테론을 자극을 하는 거를 방해를 해주는 거고요. 이 ARBS라고 부르는 친구는 뒤에가 리셉터 블로커거든요. 그러니까 이 AC 이니비터는 말 그대로 변환 요소를 억제해 주는 거고, 이 ARBS는 수용체에 결합하는 거를 방지해 주는 거예요. 방해해 주는 약이고, 어쨌든 결국엔 둘 다 알도스테론 작용을 방해해 준다. 그래서 작용은 사실상 비슷해요. 하지만 어쨌든 보는 약도 조금씩 다르고, 그렇다는 거 알면 되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AC 이니비터,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약은 본원에서도 캡토프릴, 에날프릴,
에날프릴 이런 약들이 있어요. 얘네가 이제 대표적으로 AC 이니비터에 해당하는 약들이고요. 해당하는 약들이고 얘네는 어쨌든 네, 작용을 하는 게 그 변환 효소 자체가 폐 안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침이나 또는 뭐 혈관 부종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제 COPD, 그러니까 만성 파지성 폐질환인 대상자나 COPD나 이제 저희가 아스마 환자한테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약제를 사용하는 친구들인데 COPD나 아스마가 있다 하면은 이제 변경을 고려해주는 약이 ARBS예요. ARBS 약들을 사용을 해주고요. 여기서 ARBS 이 친구들은 이름이 되게 강하게 끝나거든요. 대표적으로 약품명으로는 아니지 그 약품명? 약 성분명으로는 텔미살탄 또는 발살탄. 잘 보면 ARBS 친구들의 경우 텔미살탄, 발살탄처럼 무슨 탄으로 끝나고 AC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무슨 프릴로 끝나요. 이 ARBS 대표적으로 발살탄, 텔미살탄이라고 부르는 약들은 본원에서는 아타칸, 듀카브 또는 카나브 요렇게 나뉘어요. 요렇게 약품명으로 사용한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할 때는 이제 아드레날린 기량제랑 혈관 확장제, 칼슘 채널 블로커 위주로 해갖고 마저 이어할게요. 일단은 선생님들 고생하셨고 한 번씩 그냥 나중에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따로 연락해 주셔도 되고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근무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궁금한 거 있거나 이러면 바로바로 물어보세요.